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화제의 인물입니다. 저는 지금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시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제9대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직을 맡고 계신 정용환 의원님을 만나 그동안의 의회 운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저와 함께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정용환 의원님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시청자분들과 성남 네. 시민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정용환입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인사드려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많은 요새 행사가 많습니다. 요새 김상철이죠. 그다음에 어떤 행사,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행사들이 지금 상당히 많아서 행사장에 가서 인사는 드리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또 화면상으로 인사드려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주 뵙고 거리에 만나면 좀 아는 체 해주십시오. 인사를 정중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제9대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직을 맡으신 지 약 4개월 정도 되셨는데요. 네네. 그동안 특별히 집중하셨던 사안이 어떤 걸까요? 벌써 4개월 됐네요. 120일 정도 됐는데요. 그동안 상당히 현황이 많았습니다. 예산 문제, 조례 문제, 또 특히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시립의료원 문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는데, 저는 대표가 되면서 첫 번째 공약을 했던 게 있습니다. 2022년도 전체적인 예산이 보면은 4조 6천억 정도가 됐습니다. 성남시 예산이. 전국 지자체 250개 중에서 1인데요. 그래도 왜냐면은 돈이 예산이 많다 해서 많이 쓰는 이런 위주가 아닌, 그래도 줄일 거 있는 건 줄여서 우리가 가용재산을 만들자. 이때 가용재산이 과연 뭐냐면요, 공약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자체장이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 4조 원 정도의 예산이면은 가용재산이 일반 지자체에서는 8%에서 10% 정도 되는데, 성남시는 4조 6천억에서 가용재산이 1,5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 시장이라든지 우리 지방의원들이 시민들한테 걸었던 공약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예산을 좀 줄여서 이거를 좀 빨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공약 사업에 써야 된다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4개월 됐지만 그 단계를 좀 밟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드렸던 말이 그겁니다. 시립의료원, 성남FC라든지 이런 좀 급히 필요 없는 예산들, 굳이 성남시에서 예산을 안 들여도 어떤 그 법인이라든지 기업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좀 활용을 해서 그 예산을 남은 거를 시민들에게 쓰자, 이런 취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이제 의회가 2022년 마지막 정례회가 있는데요.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게 바로 내년도 예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다루면서 좀 신중히 다뤄서 좀 예산을 많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성남FC나 성남의료원, 이렇게 문화복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취임 직후에도 이제 바로 잡는 준비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하고 계신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먼저 성남FC 같으면은 1년 예산이 한 15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 150억을 시에서 추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서 우리가 말하는 시민구단이 아닌 법인구단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야구나 축구나 어떤 종목 보면은 기업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남은 전국에서 1위입니다. IT 기업도 많고 1년에 1,000억 이상 이득을 낸 회사들이 성남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의 명의로 성남의 연고를 갖고 기업에서 그 축구단을 운영하는 식이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시민 세금인 150억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성남 시립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연간 200억이 들어간다, 300억이 들어간다. 이거를 대학병원이라든지, 대학병원이 실적으로 제일 좋죠. 의료진이 좀 제대로 되고 좀 많은 이런 대학병원에 위탁을 주면은 시에서 조금만 보조하면 되거든요. 그분들이 좀 적자 보는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보조하면은 그래도 여기도 어느 정도 예산을 좀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된다면은 그거를 가용재산으로 우리가 변형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곧
2023년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성남시의회 운영 계획은 어떻게 짜고 계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제 올 12월 달이 지나면은 이제 1월부터 또 새로 임시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대표위원 자리가 상당히 부담되는 자리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대표연설은 그동안 대표가 추진하는 어떤 이거를 전체적으로 올리는 건데요. 지금 제가 벌써 그걸 작업을 하고 있는데 2023년 1월 달에 또 대표연설을 해야 됩니다. 1년 동안 우리 국민의힘에서 어떤 식으로 의회를 운영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첫째적인 게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좀 줄이자는 거고요. 두 번째, 시민들한테 혜택되는 조례를 좀 제대로 개정을 하든지 제정을 하든지 이런 걸 좀 하자는 거고 또 하나가 지금 성남시 인구가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 성남시 인구 문제 또 하나가 분당도 이제 일기 신도시가 생긴 지가 30년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일기 신도시의 이제 재건축 문제 또 종환원 문제 총상향 문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상진 시장께서 이제 지난달이죠. 재개발 재건축 추진단을 구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거기하고 우리 국민의힘 쪽하고 계속적으로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시민들이 원하는 재건축과 재개발을 지금 하자는 취지가 좀 어떤 큰 목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신상진 시장께서도 이제 취임한 지 저희들하고 왔다 보니까 어떤 이제 후반기 운영 방안에 대해서 공약 사항에 대해서 많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원들이 출마할 적에 공약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신상진 시장과 우리 국민의힘 쪽 공약을 좀 내년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첫 삽을 풀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제 성남 시민과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화면상으로 인사드려서 대단히 반갑고요. 2022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안타깝게도 10월 말일 날 또 이태원 사고도 있었고 또한 뭐 대선도 있었고 우리 지방선거도 있었는데요. 2022년 우리 시민들 모든 선거 때문에 상당히 좀 복잡한 여야로 가려야 복잡한 시기였었는데 이제 2023년도는 그런 선거는 없습니다. 없지만은 어떤 시민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이런 의회상을 구성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한국방송통신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성남시 의원들, 여야 할 것 없이 의원님들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 많은 격려를 해주시고 뵐 때마다 인사를 크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정용환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성남시의회 정용환 의원님과 함께 했는데요. 앞으로도 성남 시민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의회를 이끌어갈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